발제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남과 북이 벌써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춤사를 이루어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죠? 70년이 다 되었죠.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그 통일의 시대를 좀 맞이했다라고 할 즈음에 또다시 좀 경색 국면으로 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즈음에서 저는 이 남과 북이 이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 민족적 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저는 그것이 감흥이라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발제는 남북춘 교류에 있어서 이제 미학적인 접근의 어떤 단초를 제안하는 정도의 수준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감흥 춤사에 관한 미학적 접근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각각의 분단의 상황에서 이제 전통 사회부터 이어져 왔던 이제 사적 춤들이 어떻게 각각의 양식들로 또 어떤 방향성들로 변용되어 나가고 변통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새로운 좀 추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감흥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감흥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음양의 체계로, 음양의 상응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감각이나 자극이 사태나 환경에 반응하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조우하면서 일어나는 소통이자 표현이고 교접의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감흥이라는 것은 창작자와 향수자의 상호소통의 관계라고 볼 때 감흥이야말로 예술의 핵심 개념이며 또 실질적인 에너지 동력으로서의 원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감흥적 세계관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대략 좀 이렇게 훑어보면 한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음양 감흥론과 천인 감흥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1, 12세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송에서 유입된 성리학이 우리식의 감흥 원리인 음양 오행론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조선 시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조선 고려 후기까지는 대몽항쟁이 있고 할 즈음에서 조선 이제 유입기까지는 그나마 좀 이 성리학이 기학이 좀 유연하게 우리의 토속 신앙과 토속적 어떤 신념들 그리고 가치들 세계관과 좀 믹싱이 되면서 유연하게 작동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리학은 대대적으로 사실 분파된 뿌리들을 내리면서 우리 세계관의 전반적인 바탕을 점유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주자학이라는 것이 강세를 펼쳤는데요. 주자학은 우주의 질서를, 기적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이제 삼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강오륜이나 주자가래 같은 것들로 정식화되었죠. 모든 것들이 수치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질서와 이제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생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원적인 감흥과는 많이
쇠퇴되고 좀 좁아지고 그리고 좀 속과되는 결과를 양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 세계관을 복원하되 동도서기 사상을 흡수해서 좀 세계를 보는 방식, 그러한 이제 풍토들이 유행했는데요. 그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 좀 번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요. 저는 이 가문적 세계관을 말함에 있어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한국 기철학자 최한기의 그 기론을 가지고 가뭉춤에 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한기는 기존에 좀 우리가 이제 보다 좀 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허령한 어떤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기가 있다, 이가 있다라고 보고, 예, 이가 따로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다스려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은 나라는 주체는 찾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이 최한기의 기론 같은 경우 보면 세상의 이치가, 우주의 이치가 바로 나에게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이 사태에 들어와 있고 모든 세상의 만물에 조금씩 풍부되어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주기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학적 관점으로 이 남북춤의 정체성으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개념인 가뭉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가뭉이 과연 미학적 개념인가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한기는 그의 기론이 어떻게 해서 이 감각론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 최한기의 기론이 어떻게 감각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최한기의 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기입니다. 이 신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 기는 한 덩어리의 할무림으로 본래부터 순수하고 단박하고 맑은 바탕을 가지고 있다. 비록 소리와 빛과 냄새와 맛에 따라 변하더라도 그 본성만은 변하지 아니한다. 이에 그 전체의 무한한 공룡의 덕을 총괄하여 신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을 통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뭔가 형이상학적인 범주의 것들을 인식 가능하고 추측 가능하고 계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신기의 묘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춤을 주변 사태와 자연 환경과의 조우, 나의 몸 안에서 도는 이 조그만한 신기의 활동 운하,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있는 희노애락의 다양한 기적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이 발작하여 드러나는가, 그것이 또 태풍이 부는 오늘 밤에 내가 사랑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느낌은 어떻게 결합해서 나에게 또 이 공간에 공명하는가라는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래서 여튼 이 신기라는 것은 우리가 춤을 예를 들어서 춤에 우리가 이제 미학적 뭐라고 하죠? 작동 원리가 신명이다, 가뭉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측, 계측을 해 들어가고 해명을 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 과정의 해석학적 지평을 넓혀주고 인식학적 지평을 넓혀주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식론과 존재론의 통합체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춤을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만물의 만물의 존재 원리 그리고 운행 원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저서가 있어요. 그 이제 후기에 이제 초반 저술에서는 없는데 후반 저술로 가면서 이제 운하기를 논하면서 그 만물 그 운행의 이제 원리들을 해명하고 좀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사회와 그리고 자연을 그 범위를 구분을 하고 그 운하의 종류와 기능, 역할 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운하하고 움직이는가를 정리한 것이 일신운하, 통민운하, 대기운하인데요. 여기서 최한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신운하, 통민운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운하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제 운하들은 언제나 대기운하에 그 순응할 때만이 순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또 신기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족춤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앞서 김천 발제자님께서 올려주신 발제문에도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축문화 원류에서 우리 이제 춤의 감흥은 주로 국중대회와 제천 행사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를 지내고 그리고 며칠 밤낮을 음주 가무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서 고려말까지는 이제 국가 주도로 진행된 뭐 연등의 팔관회 같은 것인데, 이때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의례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와 오락적인 요소가 융합이 되어 있었던 시기이죠. 근데 조선시대 오면서 이제 그 연등에 많이 이제 종교적 기능은 없어지고 오락적 기능만 이제 남으면서 이렇게 축제들이 축전의 형식들이 변화해 오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축전이란 것은 약간 오락적 기능의 극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한국 전통춤의 유래인 고대 제천 의례는 이제 민속춤과 의식춤이 그 전신이 되면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분화와 변형을 통해서 형식화 관례화되어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도 변천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표충문화 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로 궁중춤과 제례, 그 다음에 뭐 산악 강천에 지내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기우제 이런 것들, 그리고 왕이 직접 집전을 하면서 이제 제를 지냈던 친사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과 삶의 어떤 기능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춤을 추었던 공간들이 이제 제가 자료집에 올려놨지만 그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상의 삶이 이루어졌던 모든 공간에서 춤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춤은 감흥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이제 그 하나의 통로였죠. 통로였고 교감의 통로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즐거움과 유희를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교감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떤 기능에 복무하는, 아니면 결과적으로 기능을 이끌어내는 뭐 이러한 형식으로, 양상으로 우리의 춤이 흘러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중춤 그러니까 궁중춤도 약 16세기 이후에 보여주는, 정말로 보여주는 춤의 이제 양상을 띌 때 그 안에서 그런 보여주는 춤 속에서 속에서도 생기들은 살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이 발제의 중심은 근대식이 극장이 들어서고 다양한 이제 문화적 인식, 사람들의 각성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감흥이 삭제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발표를 이어가면, 예술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춤을 우리가 고찰한다라는 것은 개념적 정의를 실천의 관점으로 전환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중세 시기 한국 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며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철학적 태도를 넘어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춤의 양상을 본래적 의미 및 양상의 추차를 통해서 민족 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한국 춤의 본성의 미학적 생기를 복원하여서 전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함의를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흥이 극도로 이제 그 조선 후기 오면서 궁에서는 정제 이런 것들에서는 고도로 이제 양식화되면서 유미주의화 되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보여주는 춤은 전시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 본연의 기능, 춤의 기능이었던 신과의 교신이라든지 주술을 위한 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한 전쟁의 춤이라든지 하는 이런 실제의 기능, 삶의 기능들이 탈락되고 이제 온전한 볼거리로 전승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랑게에 의하면 이제 보여주는 춤은 관객을 지향하는 춤인데, 그래도 근대 시기 이전까지 우리의 보여주는 춤은 이 랑게 관점들을 좀 극복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사조는 당대의 미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따라서 전쟁과 그 당시 우리 남북 분단 기점의 그 앞뒤로 해서 수많은 이제 전쟁과 식민의 폐허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반대급부로 이제 꿈, 낭만, 사랑, 몽상적인 것의 추앙,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아름다운 어떤 것을 선호하는 미의식을 바탕으로 감흥은 또 양식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는 점차적으로 박제되면서 유미주의적인 춤으로 이제 배태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시기의 춤을 신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무용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무용을 그냥 얘기한다라고 번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춤이 공동의 유산을 넘겨받은 때는 분단의 시기상으로 춤에서 감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미주의가 들어앉은 이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흥의 춤이 쭉 진행이 되다가 분단을 기점으로 해서 춤이 가지고 있는 쾌와
의미의 영역에서 의미가 삭제되고 이제 K 요소만 온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춤이 나와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삭제된 의미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아까 김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통하는 부분입니다. 분단을 기점으로 해서 북측은 그들의 취미,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주체 사상으로 이양해 나오는 과정에서의 공동체적인 이념이나 계급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집단주의적 취미를 토대로 이렇게 춤의 방향성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정식화된 것이 바로 주체문의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측은 반대급부로 이제 일제강점기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민족 문화의 복원 및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체로 하는 민족 문화가 아젠다로 부각이 되면서 국가 자본주의적 기획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측의 춤은 유미주의의 국가 기본 자본주의적인 기획이 동반되어서 점차 우리의 또 취미인 개인화, 개별화, 그 다음에 작가주의, 개인적 예술관 이런 식으로 서로 변용되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로 기층 문화로부터의 감흥 그리고 삶으로서의 춤은 바로 민족춤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남북춤 동질성 회복으로서의 감흥의 춤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